네, 7월 11일 탭스 총평입니다. 오늘 시험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약간 어려웠던 거는 이제 청해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려운 단어나 수거가 꽤 많이 나온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해도 뭐 특별하게 까다로운 어떤 논리나 문장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돌려 말하는 선택지, 지문에 나오지 않은 단어로 이제 정답을 표현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답에 쓰인 단어들이 꽤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문항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청해 파트 3에 25번 여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의 downside, 단점이 뭐냐?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지문에 cramped, 약간 좁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쪽 선택지 A 혹은 B에 이제 공간이 좁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로 넘어와서 파트 4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34번에 이 nuclear fusion, 굉장히 전문 용어스러운 뭔가 과학적인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지문에 무슨 뭐 uranium 어쩌고 뭐 graphite 등등의 이런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데다가 문장 자체도 전혀 쉽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오히려 이 문제는 이 전문 용어들을 전혀 알 필요 없이 단지 그냥 각각의 전문 용어들을 그냥 이니셜로 기억해 놓고 이 각각의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대략 파악해 놨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3가지, 이 graphite이라는 이 G라는 어떤 전문 용어와 uranium, U라는 전문 용어와 그리고 rod, R이라는 전문 용어, 이 3가지가 각각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이 G라는 거는 뭔가 이 nuclear 어쩌고저쩌고 핵 관련된 거를 deflect 해서 뭔가 accelerate, 가속시킨다 라는 역할이었고, 이 U라는 거는 fuel, 뭔가 에너지, 연료 이런 역할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R 같은 경우에는 safety, 뭔가 안전을 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 세 전문 용어를 다룬 선택지 3개가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답은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실험이 모두 끝난 이후에 뭔가 disassemble, 이렇게 좀 해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돌려서 표현해서 뭔가 taken into pieces, taken apart, 이렇게 좀 분리되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결국엔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다 한들 전혀 배경 지식을 요구할 리는 없으니 그냥 각각 이니셜로만 기억을 해놓고 그 이니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대략 파악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조차 놓치더라도 이 전문 용어들이 다뤄지지 않은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끝까지 포기할 필요 없다 라는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바로 다음 문제 35번 hedge fund 관련된 문제도 꽤 까다로웠었는데요. 이 책의 글쓴이가 whistleblower, 뭔가 헤지펀드의 내부 후벌자로서의 경험을 했었는데 막 이런 이 헤지펀드의 moral, 뭔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감정을 담아서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위트 있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낸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답이 또 한 가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뭔가 angrily 비판했다, 화나서 비판했다 라는 오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지펀드 업계의 이제 리더들에 대해서도 이 stereotypical, 뭔가 진부한 틀에 박힌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만 이 Greg 어쩌고 G라는 어떤 사람이 딱 한 명 예외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비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오답이 하나 출제가 되었는데 이 G라는 사람이 least stereotypical한 예시였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레오티피컬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G라는 사람의 예시는 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스테레오티피컬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겠고요. 결국 정답은 앞쪽 선택지 A나 B쯤에 나온 본인의 경험으로 뭐 스토리를 담아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바로 또 다음 36번 대선 토론에 대한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두 후보가 서로 이제 막장으로 인신공격적인 토론만 하니까 이 pundits, 전문가들이 좀 더 대중들은 substance, 내용이 있는 토론을 원한다. 좀 더 내용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갔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또 막장 인신공격을 했더니 시청률은 쭉쭉 오르고 SNS는 이 내용으로 난리가 났다.
결국에는 이 시청자들, 일반 대중은 드라마를 원했고 이 두 후보도 드라마를 제공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이 펀딧,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에 대한 대중의 니즈를 뭔가 overestimate 했다. 너무 과대평가했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고요. 이번 청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코렉트 문제 비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파트 3는 3문제, 파트 4는 1문제. 근데 특이한 게 파트 5 마지막 파트에 두 코렉트 문제가 두 개 다 구체적 형태였는데요. 그것도 마지막 39, 40번 지문에 몰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livestock, 가축과 vehicle, 뭔가 교통수단이 서로 어느 쪽이 더 이 greenhouse gas,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서 뭔가 환경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이 다뤄졌는데,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 어떤 그 예시로 든 연구 결과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였고, 결국 주장하는 바는 이 livestock, 가축들이 이 vehicle, 교통수단 전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연구의 주장이 왜 틀렸는가 물어본 거였고, 이제 지문에 설명된 바에 따르면 이 livestock, 가축들의 이 greenhouse gas를 측정을 할 때는 가축 자체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greenhouse gas를 다 포함한 반면에 이 vehicle 같은 경우에는 딱 교통수단이 직접 내뿜는 가스들만 포함을 했다. 그래서 이제 inconsistent한 기준을 적용했다. 서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해 파트 4가 오히려 청해 파트 5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새 최신 출제 트렌드상 거의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독해의 경우에는 청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었다 보니까 까다로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 24번 인퍼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이기 쉬운 선택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음속 제트기, 이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처음 달린 그 제트기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C에는 그 비행기를 이제 accelerate, 가속할 때 이 조종사가 injured, 부상을 당했었다 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D에는 그 사운드의 속도, 음속을 넘어가면 이 aircraft, 비행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다들 걱정을 했다 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C, 이 injure, 부상 관련된 내용은 지문에 이 비행을 하기 이틀 전에 어떤 갈비뼈 부상을 조종사가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일에는 뭐 힘들었지만 계속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졌고요. 다만 그 비행을 할 당시까지 이 부상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부상이 치유가 됐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할 수도 추론할 수도 없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선택지는 인퍼 유형에서 정답이 될 수 없다 라고 풀이법 강의 설명드렸죠. 자, 반면에 D, 이 음속 이상으로 가면 뭔가 리스크가 있을 거다 라는 내용은 지문에 to relieve 어쩌고저쩌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던 소식은 결국에 이 음속을 지나도 어떤 physical damage가 없어서 플레인이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landed safely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깔린 전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비행기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서 안심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암묵적으로 깔린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긴 지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 선택지만 가볍게 다뤄보면, 일단 첫 번째 긴 지문, 헬스장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 헬스장 멤버십을 구매하기 전,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 조인하기 전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 문제를 많이들 헷갈려 하셨는데요. 일부 지점이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이 대상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participating 하는 지점만 only 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번, 31번 링컨 암살자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parallel between Roman and American assassinators,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어세스네이터, 시저를 암살했던 그의 친구 얘기와 링컨을 암살했던 이 미국, 이 아메리칸 암살자 간의 어떤 평행적인 스토리가 있다 라는 선택지가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암살자 본인이 이 암살한 거에 대해서 applauded,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독해 영역 또한 구체적 코렉트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파트 3는 6문제 중에 2문제만 구체적 형태였고, 긴 지문에서는 5문제 중에 단 1문제만 구체적 형태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문제가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억나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고요. 모두들 이번 시험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